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일 저녁 일본판 뉴스위크 칼럼인데요. 제목은 코로나와 싸우지도 않는 절망의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게이오대의 한 교수가 투고한 칼럼으로 정부, 국민 모두에게 쓴소리를 쏟아내며 그야말로 처절한 비판을 가하고 있군요. 절망의 이유가 담긴 칼럼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나는 일본에 절망했다. 게이오대 교수 오바타 지미가 말한다. 첫째, 코로나 위기는 이제 일본뿐이다. 세계에서 코로나 위기는 과거의 일이 됐고 아직도 고통스러워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인도와 일본뿐이다. 둘째, 올림픽과 같은 중요성이 낮은 이벤트에 나라가 사로잡혀 버렸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나라는 보통 멸망한다. 역사적으로는 그랬다. 셋째, 전문가도 정치인도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세상을 너무 몰라서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연한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틀린 말을 계속하고 있다. 첫 번째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코로나 대책 자체가 최악이고 2. 의료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도 실효성이 낮고 3. 코로나 위기의 정도가 가벼운데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악의 삼박자다. 일본의 코로나 위기는 백신 지연과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이유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변이 바이러스는 온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은 경계가 필요하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서구보다 늦다. 당연하다. 구미와 동아시아에서의 희생자 수는 비교가 되지 않고 긴급성이 높은 구미, 이스라엘에서 빠르게 진행했을 뿐 백신이 감염자가 적은 일본에서 구미보다 늦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방역이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스마트폰의 감염자 접촉 앱 코코아도 디지털청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려 보건소의 DX도 도입했지만 기능하지 않고 있다. 검사도 늘어나지 않는다. 의료체제도 혼란스럽다. 정부 그리고 특히 지자체장들은 지난 1년 동안 TV에 나오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는가? 의료체제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의료 시스템을 사회 전체를 위해 동원하겠다는 구조도 의욕도 없기 때문이다. 병원과 의사들은 일부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선의 자원봉사에 의존할 뿐이고 과반의 병원과 의사들은 코로나와 무관하다. 코로나에 쫓겨 허술해진 병원이나 의사들을 보호할 체제도 없고 발벗고 나서도 안 되고 이를 기회로 만들려다 결과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것도 없다. 수상한 PCR 검사에다 간이 검사 광고가 나오는 정도니 방역 실패가 바이러스 탓이겠느냐는 분위기다. 남은 건 스스로 위로하는 것뿐이다. 정치인들은 의사회에 눈치가 보여 아무것도 못하고 뒷거래나 이익만을 쫓는다. 의료를 적극 동원할 도량도 위험도 꾀도 야심도 없다. 깨끗하든 더럽든 어디든 일 잘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일하고 싶다던 총리는 어디로 갔는가? 그러나 이제 와서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소용없다. 지난 20년 쇠퇴 일로였던 정치에 새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고 사람들은 자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서바이벌 기술이다. 사람들은 공포와 욕망에 지배당해 정치인들을 보는 게 끔찍하다. 비상사태 선언은 아무 효과도 없지만 1차엔 꽤나 효과가 있어 보였고 2차엔 얼마 되지 않지만 다소 영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3차엔 누가 어떻게 봐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첫 번째 효과로 보인 것은 긴급사태 선언이 아니라 자칭 지식인들이 런던과 뉴욕의 위기를 들어 새삼 사람들을 협박하고 전문가들까지 극단적으로 희생자 수 수십만이라 부추겨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공포에 지배당하고 젊은이들은 이벤트 참여 혹은 지적 자화자찬에 도취되는 욕망의 몸을 맡겼다. 이것이 1년 전 일이었다.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은 고투 등으로 정치가 어지러운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2,000을 넘었다는 숫자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다시 공포가 사회를 지배해 일본은 자숙에 빠졌다. 그러나 세 번째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변이종의 공포로 그것을 정부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용해 다소의 효과를 거두었다. 공포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한 것이다. 그 결과 경제는 최악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위기와는 무관하게 또 외출 금지도 소매점 영업 정지도 없는데도 일본 소비의 중심인 중장년층이 공포에 짓눌려 움직일 수 없었다. 개인 소비는 격감했고 주식 투자만 달아올랐다. 한편 자숙이라는 이벤트에 질린 젊은 층은 길거리 술집이나 친구 집에서 파티를 벌였다. 서비스 소비 경제는 크게 침체된 것이다. 일본 경제가 이 정도로 위기에 빠져 사회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웬일인지 정부는 올림픽에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올림픽 우선이다. 고우투는 여론의 역습에 의해 그만두었지만 웬일인지 성화봉송은 계속됐다. 회식 금지, 모임 금지라고 말하면서 연예인을 다수 기용하고 개런티 없이 올림픽을 북돋우는 이벤트에 동원했다. 사람들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도 백신 전략도 모두 올림픽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상황에 따라서는 올림픽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쳤지 올림픽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은 금기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림픽 중지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사람들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고 자제 요청에 대한 반발을 높여 향후 정부의 분석, 설명, 호소 등 모든 처방의 효과를 더욱 잃게 하고 있다. 바보인가? 자신들 권력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일을 굳이 하고 있다. 이해관계상 올림픽을 꼭 치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솔직한 것인지 어쨌거나 의미 없는 이 사소한 이벤트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두 혼란에 빠졌다. 백신 이야기도 그렇다. 어쨌든 빨리 많은 사람이 맞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마을과의 공평성이 중요하다며 동네마다 어떻게 할당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누구에게 맞을지 다투고 완전히 행정의 효율성은 최저 수준이다. 한편 사람들도 부작용의 과잉 반응에 예약에 몰려 감정적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한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어쨌든 빨리 여러 세계에 접종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맞든 주위에서 맞든 효과는 있으니까 모두가 끝내는 걸 빨리 하면 된다. 형평성은 나중 일이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